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종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 기일을 열고요. 이제 오늘은 이제 별도 증인 신문이 없습니다.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2시간씩 듣고 그동안 진행 못했던 증거 조사도 합니다. 자, 이제 관심은 모레 10차 변론 기일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일지입니다.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형사 재판이 동시 잡혔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. 형사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, 뭐 여기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긴 합니다. 그런데 또 이제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출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좀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. 이제 국회 측은 형사 재판 끝난 뒤에 현재 출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?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이다. 그래서 기일 변경을 하면 안 된다. 또 의견서를 냈습니다. 자,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김영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헌재가 요즘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. 이거 뭐 막판에 한번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됩니까? 저는 뭐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예. 않습니다. 워낙 이쪽에서 막 시끄럽게 뜯으니까 예.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내심히 들여다보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뚜벅뚜벅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도 그냥 뭐 일방적이다 뭐 3분도 안 줬다 1분 30초도 안 줬다 이런 예. 어찌 보면 편집에 악의적인 편집이죠. 사실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1분 30초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것처럼 또 뭐 3분 달라는 거 안 아예 대통령이 입도 뻥끗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뭐 하도 난리를 치니까 뭐 한덕수 사실은 기본적으로 와도 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국무회의를 안 했다고 한 사람이고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 저렇게 불렀는데 막상 그래서 뭐 그러면 한번 하도 이게 불복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재가 한번 그럼 받아준 거예요. 또 뭐 홍장훈 메모가 뭐 4개 버전이라 사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건 1개 버전이라고 이미 다 정리하는 것까지를 들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제 생각은 그냥 들어주는 김에 못 나오겠다 예, 그러니까 한 예. 이틀 뒤로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뒤로 그렇다고 해서 대세의 지장도 없고 뭐 한 달 뒤에 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일 2, 3일 사이로 잡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그렇다면 뭐 크게 큰 마음을 써서 21일이나 22일 정도로 잡아줘도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이리저리 뭐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. 뭐 그런 생각입니다. 후한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. 예. 근데 저는 헌재가 말이죠. 그 정치적으로 너무 유연하면 안 된다. 이게 헌법기관인데 굉장히 그 정치색이 강한 그런 뭐 재판소는 분명합니다만은 이게 원칙이 자꾸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선 그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왜 처음에 채택을 안 했는지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.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 아닙니까? 이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문영배 이 팀들이 채택을 안 했거든요. 예. 뒤늦게 한덕수 증인 없이 이 변론을 종결한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건 좀 오바했나 해가지고 다시 부르자 이게 늘어났죠. 그다음에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는 김계리 법률 대리인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뭐 다시 한번 또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느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원칙을 벗어나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그 약삭빠른 모습을 보인다. 이거 헌재의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그 마은혁 권한쟁의 때도 당일날 아침에 우리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헌재가 이 문영배 이 권한대행이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. 근데 왜 이런지는 알겠어요.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카테고리가 정확하니까 내가 이게 이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주고 여권 쪽에 많은 그
여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헌재의 아이덴티티를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고요. 저는 이걸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지상파 방송 특정 방송이에요. 네. 방송 뉴스가 1시간인데 50분을 그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너무 지겨워요 국민들이. 예.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데 정말 이 문영배 저 헌재 팀들이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. 네. 김두숙 부원장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헌재가. 지금까지 헌재가 네. 상당히 이제 이 뭐랄까 지금 여당의 어떤 항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약간씩은 조금씩은 이제 고려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때법이나 때를 쓰는 그것이 모든 것이 그걸로 뭔가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그런 고려를 했다고 생각 드는데 헌재를 또 뭐 국회의원들 한 3, 40명 끌고 와서 막 항의 방문하고 뭐 이런 식의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어떤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뭐랄까요 이 문화 풍토 자체가 이렇게까지 막 압박하고 힘을 써서 자기 뜻을 관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듯한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. 그러나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고 또 그 고등학교 카페에서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누군가 퍼날라서 그리고 거기에 또 악의적으로 가짜 댓글을 달아서 마치 문영배 재판관이 단 것처럼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을 해서 막 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영배 이 후배님이 대학을 다닐 때 그 장학금을 그 진주 지역의 어른이신 김장하 어르신의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훌륭하게 이제 인재로 크라고 하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가짜 뉴스도 해요. 그 김장하 어르신이 이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편파 재판을 하는 거 보고 막 노발대발해서 뭐 인연을 끊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그렇습니다. 저희 고등학교 또 경남에 있다 보니까 경남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국힘 친화적이다 보니까 그런 말에 막 동조해가지고 저한테도 퍼나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런 정도로 상당히 우리 사회 자체에서 있을 수 없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가면서 그걸 집권 여당이 또 그걸 그대로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공개하는 데 쓰고 이러니까 참 헌법재판관들은 참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의 고려를 할 수는 있겠죠. 그리고 그 홍장은 메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다시 공판 그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것도 어거지지만 아마 헌재가 이 부분도 조금은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긴 듭니다. 네, 신은규 대표.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좀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91일이 걸렸는데 결정 나오기까지 지금 오늘째로 윤석열 대통령 건은 64일째입니다. 혐의는 적은데 거의 박근혜 대통령 수준으로 지금 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. 그렇다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만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기일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방어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호인도 수십 명 데려다 놨습니다. 근데 도대체 뭐가 방어권이 부족하며 그 언제까지 기일을 더 해달라는 것인지 이게 뭐 축구의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축구 경기를 연장전까지 하면 120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어느 한 팀에서 아니, 축구 120분 할 게 아니라 한 10,000분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진짜 10,000분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주장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그동안에 해왔던 재판의 관례라든지 그 탄핵 심판에 맞는 그런 주장을 좀 해야 되는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때리기 내지는 재판 지연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겠다라는 그 안 좋은 의도 외에는 지금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지금 내란 행위로 인해 가지고 탄핵 심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실시간 의견을 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
시간 끌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. 뭐 이런 또 재밌는 댓글도 주셨습니다. 천공이 운 좋은 날 받아줬나 보다. 그렇지 않고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. 헌법재판소가 꿈쩍이나 할 것 같냐?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. 이런 의견. 어차피 결론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며칠 연기해줘도 좋을 것 같다.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반면에 이미 결론 내놓고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어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. 이런 의견. 문영배 대행은 대본대로 한다고 해서 오해를 사지 않나. 헌법재판소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. 이런 의견도 있고요.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재판부터 먼저 끝내라.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또 그런 것도 있긴 해요. 이제 모레 20일 날 이제 그 10차 변론기를 잡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형사재판 변론기를 첫 기일도 있고 구속기소 청구 신문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일정도 파악을 안 한 거냐? 뭐 이런 어떤 의견도 있더라고요. 뭐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스킵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현재 이 지금 이 결정이 굉장히 국가의 그 큰 그 대사인데 그 또 형사재판하고 이제 가는 거죠. 그걸 또 핑계 삼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바빠서 못 나간다는데 이게 누가 또 연상이 돼요. 항상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많이 받으러 가는데 재판이 또 여러 개고 국회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못 나간다 이런 건데 형사재판을 뭐 하든 말든 간에 저는 헌재의 이 판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와야 된다는 그런 그 상식적인 그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대통령이 또 이렇게 뭐 못 나간 다음에 역시 아까 우리 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연장전 침대 축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요. 사실 대세는 이제 기울어진 거야. 누구 말대로 민주당 법사위원 말대로 대세는 기울어진 건데 이걸 얼마나 전직 또는 뭐 전직 대통령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구하고 또 그 사과 속에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.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를 너무 괴롭혔다라는 거를 국민들에 어필하면 되는데 이걸 찌질하게 계속 그 늘려가고 내가 저 형사재판 나가야 되니까 또 늘려달라. 이거는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찌질해 보인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법적으로만 좀 보완을 하면 구속 취소 지금 청구를 넣었는데 구속 취소 사유가 없어요. 없는 걸 지금 막 넣고 있는 거예요. 또 하나는 형사 재판에서 처음 열리는 걸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합니다. 그때 변호인만 나가서 하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도 없어요.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대리인만 나가지 본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.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. 게다가 뭐 변호사들이 뭐 변호인들 사퇴한다 이러는데 사퇴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그냥 심판 진행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온갖 꼼수를 지금 다 쓰고 있는데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준법 의지가 있느냐, 전 그걸 묻고 싶고 준법 의지가 있다면 내란을 안 일으켰겠죠. 그러니까 본인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뭐 또 중대 결단도 뭐 언급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조용한데. 그러니까 중대 결단을 해도 법적으로 뭐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고 방금 신 변호사 얘기한 대로 본인도 변호사여서 그 총사퇴를 변호인단이 사퇴해도 네. 재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스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저렇게 엄포를 내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웃기는 그 시츄에이션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.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그런 뭐 얘기들이 그런 많이 시도는 있었지만 있었는데, 뭐 결과적으로 네. 아무것도 된 게 아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재판은 불리한 상태이고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측면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뭐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.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물고 들어지니까 뭐 대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본을 이제 헌법재판 연구관 TF를 꾸렸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이념적으로 또 편향된 사람들이고 이런 또 논란이 기사화된 것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아니 한덕수
저 총리 권한대행 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, 근데 그것도 역시 논란이. 그건 어떻게 보세요, 김두수 부원장님? 아니, 가장 중요한 네. 재판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 예. 한덕수 국무총리 건은 이 내란 사태, 아니 계엄, 그리고 이 탄핵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. 그래서 시간 순으로 와도 한덕수 총리가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어거지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고,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. 지도 알고 내도 알고 하늘이 알고.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지도 보고 나도 보고 온 국민이 TV로 다 봤는데 이 일을 어떻게 덮겠습니까? 덮을 수 없는 일을 덮고 있는, 정말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고, 다만 한마디 말하면 정치인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진영의 앞날도 망치고 있다. 두고 보십시오. 다음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.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정치는 좀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. 아무리 뭐 가금한 심판했던 검사라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라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